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운동은 뇌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성인의 뇌 기능을 개선하고 특히 소아와 노인에게 더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또한 운동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학습과 기억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운동의 실행.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필라테스, 요가, 피트니스 등 다양한 운동을 2, 3일마다 꾸준히 수행하기 시작했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 에너지를 증진시키며 뇌의 집중력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이 운동의 효과. 운동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는 여러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유산소 운동은 혈류를 증가시켜 뇌로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BDNF의 수치를 높여 신경 생성을 촉진한다. 이는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운동하는 산모와 아기의 뇌 발달. 산모의 운동이 아기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최근 클랩의 연구는 이 주제를 심도 있게 조사하며 운동하는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의 뇌 신경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를 제시했다. 1연구 개요. 클랩은 운동을 한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34명과 운동을 하지 않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31명의 행동을 태어난 지 5일 후에 비교했다. 초기 관찰에서 두 집단의 아기들은 눈에 띄는 행동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운동한 산모의 아기들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더 좋았고 소음이나 혼란스러운 빛의 울음을 터뜨리는 속도가 빨랐다. 이후의 신경 발달의 가능성. 클랩은 이러한 결과가 엄마의 운동이 아기의 뇌 신경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초기 반응 속도의 차이는 아기의 뇌가 자극에 더 잘 반응하도록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산모의 운동이 아기의 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 장기적 결과. 클랩은 아기들을 5년 후 다시 검사했으며 두 집단의 행동이나 인지력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운동한 산모의 아이들은 언어 능력과 IQ가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클랩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운동을 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도 운동을 하지 않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다고 보고되었다. 3. 운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 최근 신경과학자 아서 크레이머가 이끄는 연구진의 연구는 운동이 노인의 뇌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조명했다. 이 연구는 60세에서 79세 사이에 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운동이 뇌 구조에 미치는 변화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다. 1. 연구 설계.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은 6개월 동안 주 3회 1시간씩 운동을 하도록 했고 비교 집단은 스트레칭 운동만 수행했다. 운동 집단은 트레드밀에서 최대 심장 박동 수치의 40%로 천천히 걷기 시작하여 점차 60, 70%로 속도를 높였다. 이 실험에서 유일한 변수는 운동이었다. 이 연구 결과 6개월 후 운동 집단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폐가 산소를 처리하는 최대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폐활량의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연구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MRI 결과에서 나타났다. 운동을 통해 건강이 향상된 집단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크기가 커졌다는 것이다. 해마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전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대뇌 피질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였다. 3. 젊어짐. 연구진은 운동 집단의 뇌를 촬영한 결과 이들의 뇌가 최소한 23년은 더 젊은 사람의 뇌처럼 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6개월간의 운동이 뇌의 중요한 부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운동이 단순한 신체적 활동을 넘어 뇌 건강과 구조에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3. 운동의 종류와 인지 기능. 1. 유산소 운동.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근력 운동. 근력 훈련 또한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층에서 근력 운동이 기억력과 실행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신경생성과 뇌 구조 변화. 신경생성. 운동은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 이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 구조 변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해마와 전두엽의 부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인지 능력의 향상과 관련이 있다. 3. 운동과 인지 기능 향상 메커니즘. 혈류 증가. 운동은 뇌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한다. 이는 뇌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한다. 신경 전달 물질.
운동은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등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 스트레스 감소.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켜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5. 결론. 인지 능력 향상. 여러 연구에서 운동을 한 후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주의력, 작업 기억, 문제 해결 능력 등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이와 관계. 노인층에서의 운동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젊은 층에서는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5. 운동은 뇌 기능을 풍성하게 만든다. 1분 동량의 중요성. 1시간 동안 빠르게 걷는 것이 같은 시간 동안 달리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운동량이 많을수록 뇌에서의 변화는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즉, 평소에 운동량이 많을수록 인지 증강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꾸준한 운동이 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할 수 있다. 이 규칙적인 운동의 효율성. 한 번에 몰아서 운동하기보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에 의한 뇌 속 변화가 나타나는 최소 기간이 매일 달리기를 수행하는 기준으로 2-4주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만약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1-2주 내에 뇌에서 나타났던 유의미한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 대상 연구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이 중단했을 때 노화성 기억 감퇴가 더 심각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셋. 게임 맞춤형 운동 계획.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량을 탐색하고 부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중강도 이상의 활동을 주당 150-300분 정도 수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최대 심박수의 60-70% 수준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인지 기능을 증진시키며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결론. 유산소 운동은 신체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운동이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뇌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뼈 근육량 많을수록 인지 기능 유지에 유리하다. 한 근육량과 인지 기능. 근육량은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력 운동은 신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며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은 인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마이오카인과 인지 기능.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은 근육량에 비례하여 더 많이 분비된다. 따라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마이오카인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적은 활동량이나 노화, 질병 등에 의해 근육량이 감소하면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인터루킨6과 같은 마이오카인이 분비되거나 근육 감소를 가속화하는 마이오스태틴과 같은 마이오카인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 근력 운동의 필요성. 따라서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고 인지 건강을 챙길 수 있게 한다. 직장에서의 인지 기능 향상. 꾸준한 운동은 인지 기능을 높여 직장에서의 업무를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미시간 대학의 웨이윤첸 교수 연구팀이 520명의 회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량을 가진 직원들이 신체 활동량이 낮은 직원들보다 번아웃이라고 불리는 감정적 피로도가 유의미하게 낮고 개인적 업무 성취감이 훨씬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량이 많다고 해서 감정적 피로의 감소나 업무 성취감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비인지적 업무 능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5. 결론. 근육량은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력 운동은 이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인지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7. 뇌가 좋아하는 4가지 학습 방법.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오감을 동원하라. 오감을 활용하면 학습 능력이 크게 증진된다. 테리 도일 교수는 감각 대사 경로가 우리의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청각은 인간이 진화를 통해 가장 강화된 감각이다. 따라서 시각, 후각, 촉각과 함께 청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억을 더 잘 저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학습할 내용을 소리내어 읽거나 관련된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 이 패턴화의 중요성. 뇌는 패턴을 좋아한다. 패턴을 찾지 못할 때 뇌는 혼란스러워하고 불안감을 느낀다. 이는 처음 가보는 여행에서 길을 잃는 상황과 유사하다. 학습할 내용을 덩어리로 묶어 범주화하면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테리 도일 교수는 배운 내용을 자신만의 표현으로 다시 말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용을 구조화하고 기억에 남기기 쉽게 만든다. 3. 스페이스 러닝법. 학습할 때 시간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테리 도일 교수는 이를 스페이스 러닝법이라고 소개한다. 우리의 뇌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떤 기억을 버릴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배운 내용을 글로 써보거나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며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억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버려지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자주 활용해야 한다. 3.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테리 도일 교수는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이 난 멍청이야라는 선입관을 가지게 되면 능력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한다. 지능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다음에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다독이는 것이 중요하다. 5. 결론. 이 4가지 학습 방법 오감 활용, 패턴화, 스페이스 러닝법,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은 뇌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속적인 연습과 자기 신뢰가 결합된다면 누구나 더 나은 학습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8. 운동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한다. 운동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학습과 기억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연구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전두엽의 역할. 전두엽은 의사결정, 문제 해결, 계획, 사회적 행동 및 작업 기억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중요한 영역이다. 이 운동의 영향. 신경 생성 촉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전두엽에서의 신경 생성을 촉진한다. 이는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과 뇌의 가소성을 증가시킨다. 뇌혈류 증가. 운동은 전두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뇌 기능을 최적화한다. 3연구 사례.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인크리시즈 브레인 볼륨 인 에이징 휴먼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노인들이 유산소 운동을 할 경우 전두엽의 부피가 증가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운동 후 인지 테스트에서 기억력과 작업 기억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엑서사이즈 앤 카그너티브 펑션 언 오버뷰 오브 더 에버던스. 이 리뷰 논문에서는 운동이 전두엽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의 가소성을 증가시켜 학습과 기억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3. 메커니즘 BDNF의 역할. 운동은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BDNF는 신경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며 전두엽의 가소성을 높여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전달물질 변화. 운동은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수치를 조절하여 전두엽의 기능을 개선하고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9. 중거리 달리기가 해마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좋다. 최근 연구에서 중간 수준의 운동, 특히 중거리 달리기가 뇌의 해마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운동 종류에 따른 뉴런 생성의 차이를 처음으로 비교한 중요한 결과를 담고 있다. 1연구개요. 핀란드 유베스툴레대와 여러 연구기관이 함께 실시한 이번 연구에서는 성인 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의 뇌 활성화 정도를 측정했다. 연구진은 새로운 뇌세포를 표시하는 물질을 쥐에게 주입하여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과 여러 운동 유형에 따라 분류된 그룹을 설정했다. 각 그룹은 쳇바퀴에서 뛰는 집단, 조깅을 하는 집단,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는 집단 등으로 나뉘었다. 이 결과 분석. 실험 시작 7주 후 연구진은 각 쥐의 해마 조직을 미세 분석한 결과 운동 종류에 따라 신경세포 생성력이 달라졌음을 확인했다. 중거리 달리기, 조깅을 한 쥐들은 매우 강한 신경 생성력을 보였으며 이들의 해마 조직에서 새로운 뉴런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더 많은 거리를 뛴 쥐일수록 더 많은 뇌세포가 생성되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 이 그룹의 새 뉴런 생성은 중거리 달리기 그룹보다 훨씬 적었다. 운동을 하지 않은 집단보다는 뉴런이 더 생성되었지만 여전히 중거리 달리기 그룹에는 미치지 못했다.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지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저항 운동을 통해 분비되는 마이오카인과 신경영양인자는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세포 생성을 촉진한다. 하지만 해마 조직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중거리 달리기의 특별한 효과. 중거리 달리기가 다른 운동에 비해 효과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 결과가 인간에게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리암 노키아 유베스큘레드 연구원은 지속적인 에어로빅 운동이 사람의 뇌 건강에 가장 유용한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3. 지속 가능한 운동의 필요성. 쥐의 수명이 약 2년으로 짧고 대사 속도가 인간보다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수개월 이상 지속 가능한 운동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 신경학회에서는 경도인 지장의 치료 효과를 위해 주 2회 이상의 운동을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주 2회 이상의 규칙성을 갖춘 운동이 더욱 바람직하다. 4. 결론. 이번 연구는 중간 수준의 운동, 특히 중거리 달리기가 뇌의 해마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다. 운동을 통해 뉴런 생성을 촉진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깅과 같은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10. 아이들의 움직임과 뇌 발달.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많이 움직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그들의 인지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이들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보고, 듣고, 느끼며 이러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 수박과 딸기와 같은 단어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지와 감각을 포함하고 있다. 이론적인 이해와 숙지가 아닌 행동인 것이다. 1. 움직임의 중요성. 아이들이 움직이는 행동은 그들의 뇌 발달에 필수적이다. 움직임을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뇌의 뉴런이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 단어 하나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뇌의 뉴런이 하나만 사용되지만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는 600개의 근육과 600개의 뇌 뉴런이 동원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신체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회전, 수직 동작,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합하여 수만 개의 뉴런이 동시에 활성화된다. 이는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정보 처리로 컴퓨터의 정보 처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빠르다. 이 뇌의 자극과 발달. 따라서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한 걸음의 움직임이 뇌를 더욱 자극하고 발달시킨다.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움직이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뇌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실적인 경험에 비추어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아이들이 활동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아이들은 배우기 위해 행동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을 절제시키는 것은 뇌를 쓰지 못하게 하고 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다. 3. 결론. 아이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다.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뇌의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사학 및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